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요,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날 있었던 신임 국토부 장관이죠. 임명된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보고는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퇴임하고 나서 변창흠 입장에서는 이제 신빙이죠, 신빙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의지가 충만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뭐 군사 독재식으로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명분을 걸고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한 해죠. 변창흠 장관이 올해 추진할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2021년에 할 정책들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 연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쉼없이 해야 되는 것이 이 정책들이 그냥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박아놓고 암기한 상태에서 임장을 가거나 자신의 투자처를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의 명운을 걸고 국토교통부의 명운을 걸고 집값 안정을 시켜라, 그리고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라 이런 부탁을 했었죠. 자,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GTX D 노선이 2021년 6월 달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고시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한 3분간 별로 내용 많지 않으니까 신속하게 어떤 내용인지 스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 이건 부동산 섹션이 아니라 정치 파트입니다. 이런 거 빼놓지 말고 신문을 읽을 때 구석구석 읽으실 필요가 있다. 자, 주택 공급은 이사 대책을 그대로 수정 없이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달까지 공공주도 개발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현재 후보지가 어디가 선정이 될 것인지 관심이 크죠. 그리고 선도 사업으로 7천 가구를 선정하겠다. 청약은 올해부터 3기 신도시죠. 사전 청약을 시행을 하고 내년까지 총 6만 2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신규 택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 도심권에 수도권에 24만 가구를 추가로 지구 계획을 지정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변창흠이 계획하고 있는 공급 물량을 보니까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약 200만 가구가 넘습니다. 공급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실제 공급될 것이냐는 추후의 문제인데, 변창흠이 차기 정부까지 이 정책을 이어받을 있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정책이 이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200만 가구가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두려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무주택자라든가 공공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임대주택으로 올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올해입니다. 올해 2021년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자, 부동산 통계가 지금까지는 부실했었는데 통계를 보완하고 통계 표본수를 확대하고 분기별로 외부 금융위원회 검증을 받겠다. 그리고 균형 발전으로 쭉 읽어보시고, 특히 광역교통망과 관련해서 GTX D 노선을 2021년 6월에 발표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노선을 결정해서 고시하겠다. 자, 제가 현재 제 유튜브 채널 메인에 GTX D 노선과 관련해서 하도 댓글로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메인에다 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저는 GTX D 노선이 이렇게 거론이 됐을 때 저는 무조건 된다. 삼성역을 통과하면서 무조건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를 체계적이고 이리적으로, 그 다음에 A 통과하고 C 통과하는데 나중에 D가 통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같은 속도로 비슷한 속도로 건설될 것이다. 미니 GTX도 괜찮다. GTX D 노선은 건설될 것인데 뭐 10년 후 동떨어진 시기에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역을 동시에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욕을 엄청나게 댓글 많이 다르셨죠. 저 꿈쩍도 안 하죠. 왜냐, 가능성이 충분히 높았기 때문이죠. GTX A도 안 되는데 무슨 GTX D냐, 그때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GTX D가 상식이 되어 있죠. 상식이 되고 GTX D가 되느냐 마느냐가 지금 핵심이 아니라 되긴 되는데 어디 역을 통과하느냐가 지금 핵심이죠. 일단 다른 내용 보기 전에 GTX D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수도권 서부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GTX D 노선이 2021년 6월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방 광역철도망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6월 달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GTX D 노선은 2019년 10월 달에 국토 대광위에서 2030 계획에 처음 등장을 했었다. 그때 당시에 무슨 말장난하냐 이렇게 비난이 많았었죠. GTX ABC 세계 노선에 소외된 수도권 서부 지역의 급행철도를 넣는 것이다. 수도권 서부를 위한 거예요. 서부. 그러니까 김포라든가 뭐 이쪽이죠. 인천 서쪽. 인천과 경기, 김포, 하남을 연결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뭘 알려져? 확정된 거죠. 자, 국토부 관계자는 자, 서울, 경기, 인천, 김포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노선 제안을 받아, 여기 엄청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선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김포시장님, 하남시장님,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부천시장님이죠. 참석해가지고 노선을 제안을 했죠. 그때 당시에 노선에 대해서 이미 영상으로 여러 번 거론했기 때문에 GTX-D에 사전 투자하실 분들은 영상 한번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반드시 공부하시고,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요 영원히 20억 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노선을 현재 검토 중이고 연구 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노선을 도출한다. 연구 영역도 국토교통부가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 영역을 수억 원을 들여서 해줬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그 노선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연구 영역 결과를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자, GTX-D는 수도권에 편중된 수도권에 편중된 광역철도망을 지방에 확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자,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는 13개의 광역철도망이 있는데 지방에는 대구권 광역철도망 3개 노선뿐이다. 지방에도 광역철도망을 확충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은요 충청도라든가 뭐 광주권역 여기도 광역철도망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 부동산 투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지방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통하는 주요 철도 사업으로는 5호선 하남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2021년 5월에는 7호선 연장역인 성남역이 개통을 한다. 자, GTX D 노선의 기본 노선 어디에 정차할 것인지 2021년 6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현재 2월이고 약 4개월 정도 남았죠. 미리 선점하셔야 됩니다. 발표 나면 끝장입니다. 여기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철도는 성남역 개통을 하고 5호선 하남선이 상반기에 개통을 한다. 그리고 교통으로는 연내 도서상간 지역 드론 배송을 시작을 하고 충전기도 그다음에 수도 충전소도 보충 설치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GTX-D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추가 개통, 그다음에 청라 연장, 7호선 청라 연장을 2021년 하반기에 드디어 착공을 한다는 업무 보고입니다. 자, 주요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 계획, 그다음에 GTX-D 노선 2021년 6월에 노선이 발표된다는 소식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상당히 강고한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현금 청산 논란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보완할 계획도 없다. 원하는 대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2021년 7월까지 공공주도 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해서 발표하겠다. 이 정책 발표한 후에는 이쪽에 땅을 사더라도 무조건 현금 청산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2월 4일 발표한 대책에 수정은 없다. 자, 서울에 32만 3천 가구를 직접 시행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전 이거 발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기 신도시 공급량도 많은데 서울 자체에만 32만 가구를 역주변이라든가 서울 핵심부의 빌라라든가 이런 주택을 강제 수용해가지고 땅을 수용해가지고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32만 가구면요 이번에 발표한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물량보다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서울시 한 복판에 공급한다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의 부동산 안정이 만약 이렇게 실제로 공급이 된다면 정말 안정될 것이다. 저는 예상이 됩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국회를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뭐 지주들의 동의를 얻는다든가 그다음에 원지주들에게는 분양권을 준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강제 수용에 대한 논란은 법 개정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국토부 장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임대주택일 2021년에 특별히 많이 공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 눈에는요 뭐 다른 거 다 때려치고 GTX D 노선이 2월달에 노선이 발표가 된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요 바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 부동산 투기라든가 세금 탈루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감시할 기구를 현재 법안을 상정이 되어 있고 국회 통과되기 전까지는 인력을 충원을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법 통과 전까지는 감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부동산 거래 분석원도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바로 서울 한 복판 내에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 공급을 대량으로 하겠다. 그것이 강제 수용이든 현금 청산이든 그렇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서울에 현재 투자하실 분들은 공급량을 면밀히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21년 부동산 정책을 면밀히 공부하시면 올해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대충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보고 예측하고 준비할 것은 제가 보기에는 GTX D 노선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미 철도를 개통하는 것은 투자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오늘은 GTX D 노선 2021년 6월달에 발표한다는 소식 말라만 긴가민가 했던 GTX D 노선이 결국은 확정이 됐다. 노선도 확정이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